지난 시간에는 접두사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을 결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이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죠. 이제 우리 트라이는 단어 삽입, 검색, 접두사 확인, 그리고 자동 완성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어를 제거하는 건 어떨까요? 삭제는 삽입의 간단한 역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트라이에서 가장 까다로운 연산입니다. 문제는 단어들이 접두사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한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다른 단어들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4가지 뚜렷한 예외 경우를 처리하고 재규적인 해결책을 구현해 봅시다. 삭제는 그냥 삽입의 역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해시 테이블에서 키를 삭제하는 건 간단하죠. 해당 항목을 제거하면 끝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독립적이라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트라이에서는 단어들이 겹칩니다. 앱과 애플이 들어있는 트라이를 생각해 봅시다. 두 단어는 루트에서 A, P, P까지의 경로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앱을 부주의하게 삭제하면 애플이 의존하는 경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유, 접두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4가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간단합니다. 단어가 트라이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미묘합니다. 앱을 삭제할 때 두 번째 P노드의 isAnd만 폴스로 바꿉니다. 노드 자체는 애플이 여전히 그 경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애플을 삭제할 때입니다. L과 이 노드는 제거하지만 앱이라는 단어가 끝나야 하는 두 번째 P노드에서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처럼 완전히 고유한 단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모든 노드를 제거합니다. 이 경우들 중 하나라도 잘못 처리하면 전체 서브트리가 고립되거나 다른 단어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성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재규입니다. 알고리즘은 단어의 마지막 글자까지 재규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뒷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애플을 삭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루트부터 이까지 재규 호출이 깊어집니다. 가장 깊은 이 노드에서 isAnd를 폴스로 바꾸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는 자식이 없으니 삭제됩니다. 하지만 L노드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식 i가 남아있어 여기서 멈춥니다. 각 재규 호출의 반환값은 부모에게 자식 노드를 제거할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향식 정리가 이 알고리즘을 우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1단계에서 2까지 재규적으로 내려가죠. 2단계, 이 노드에 도달하면 isAnd 플래그를 폴스로 바꿉니다. 이제 돌아올 차례입니다. 3단계, 이는 자식 노드가 없으니 부모인 L이 이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L노드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식 i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식이 있는 노드는 다른 단어가 의존하고 있어 절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전장치의 핵심이죠. 따라서 삭제 프로세스는 L노드에서 멈추고 이만 제거됩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지만 앱과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이 재규 논리를 코드로 바꿔봅시다. 2개의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공개 딜리트 메소드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재규 도우미 딜리트 메소드죠. 공개 딜리트 메소드는 간단합니다. 루트 노드와 깊이 0에서 딜리트 도우미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딜리트 도우미 메소드를 보시죠. 깊이가 단어 길이와 같아지면 재규의 기본 사례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서 isAnd를 폴스로 설정하고 이 노드가 이제 비었는지 자식이 없는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만약 비었다면 부모가 이 노드를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죠. 재규 사례에서는 다음 문자를 찾습니다. 만약 자식 노드에 없다면 그 단어는 트라이에 원래 없었다는 뜻이므로 폴스를 반환하고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존재하면 더 깊이 재규 호출을 합니다. 재규 호출이 반환되면 should delete 변수가 자식 노드를 제거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만약 제거한다면 현재 노드 자신도 이제 비어있고 단어의 끝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 우리도 삭제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조건이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자식 노드가 없고 다른 단어의 끝도 아닌 경우에만 삭제를 허용하죠.
노드는 자식이 있거나 다른 단어의 끝을 표시하는 경우 살아남습니다. 이제 모든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테스트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try3라는 새 트라이를 만들고 애플 앱, 애플리케이션, 바나나를 삽입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로 애플을 삭제합니다. 이건 앞서 본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그리고 애플이 정말로 삭제되었는지, 하지만 앱과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앱을 삭제합니다. 이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앱은 사라지지만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 XYZ를 삭제해 봅니다. 첫 번째 경우죠. 이 연산 후에도 트라이에 남아있는 단어들을 출력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애플을 삭제한 후 결과를 보시죠. 세 번째 경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서치 애플은 false를 반환하지만 앱과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true입니다. 완벽하죠. 재규적인 정리가 이 노드를 제거했지만 LN은 애플리케이션용 자식이 남아있어 거기서 멈춘 겁니다. 다음으로 앱을 삭제합니다. 이건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P 노드의 is and만 false로 바꾸고 노드는 남겨둡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여전히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서치 앱은 false가 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지 않는 XYZ를 삭제 시도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예상대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트라이에는 애플리케이션과 바나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 모두 정확히 설계한 대로 작동합니다. 삭제는 우리 트라이의 핵심 기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죠. 첫째, 공유 접두사 때문에 삭제가 까다롭습니다. 다른 단어가 의존하는 노드를 함부로 제거할 수 없죠. 둘째, 단어가 없는 경우, 단어가 다른 단어의 접두사인 경우 등 네 가지 뚜렷한 예외 케이스를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재규적 접근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끝까지 내려가 표시를 해제하고 돌아오면서 정리하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안전장치가 핵심입니다. 노드는 자식이 없고 다른 단어의 끝이 아닐 때만 삭제됩니다. 이제 우리 트라이는 삽입, 검색, 접두사 검색, 자동 완성, 그리고 삭제까지 완벽한 도구 모음을 갖췄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 구조를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볼 겁니다. 맞춤법 검사기와 단어 빈도수 카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